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한 거는 화학으로 따지면은 거의 분석화학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계산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 근데 지금 그 여기 키 닿으면 요것도 좀 켜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키 닿으면 남학생이 좀 해줘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하는 그 부분, 아이고 다치겠다. 6, 7, 8, 9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물리화학 쪽이라고 봐야 되고 또 양자역학적인 부분이라서 앞에서 했던 화학인데 이거 같은 화학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분발해가지고 아 여기서는 내가 좀 만회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딱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면 또 기말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죠? 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연력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력학. 그래서 에너지 연력학에 들어있는 내용이 에너지의 본질, 엔탈피와 열량계, 헤스의 법칙, 표준 생성 엔탈피. 이게 만약에 이제 시험으로 본다면 시험 문항이 되게 많아요. 헤스의 법칙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도 나왔죠. 법칙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런 일반학뿐만 아니라 막 공업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공정을 하지 않고도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 안에서 이 공정이 얼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계산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에너지 자원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직접적으로 뭐 그 문제를 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 6-5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참고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연료에 관련된 소개들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하거나 그죠?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보존된다. 항상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 우주 에너지 일정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 하나의 큰 예를 든다면은 태양에서 지금 수소가 이렇게 막 융합돼 가지고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럴 때 수소 4개가 융합이 돼서 헬륨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질량의 결손이 생겨. 그럼 이상하잖아. 이거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어디로 갔지? 그것조차도 질량 결손조차도 그게 에너지로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런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 해서 이건 전부 다 일정하다. 이거 보존되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내가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만약에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일이나 열을 발생할 것인가라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위치 또는 조성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들이 나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공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얼마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물질도 마찬가지야. 다 각각의 고유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측정할 수는 없어. 얘의 포텐셜이 얼마다 이게. 대신에 이런 물질이나 그 화학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냐면 예측이나 또는 얘네 포텐셜이 이 정도였구나 알 수 있냐면 이게 변환될 때 변환돼서 얼마만큼의 일이나 열로 이렇게 방출하느냐를 보고 아 얘는 이 정도의 포텐셜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안정할 때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야. 그치?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뭐 할 때 했었죠? 그 분출 속도 같은 거 계산할 때 나왔었던 거죠. K2는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질량의 v의 제곱 속도 제곱을 하면 이건 키네틱 에너지로 우리가 이퀄 관계로 넣을 수가 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기 A에 있는 애가 B로 떨어지면서 또는 여기 초기 위치의 공 A는 공 B보다 이렇게 있는데 높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죠? 얘는 그냥 바닥 상태야. 그리고 얘는 지금 높이 올라가는 거야. 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뭔가 힘을 딱 주겠죠. 그쵸?
일을 할 거죠. A가 언덕을 굴러 내려온 후에는 A는 포텐셜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작위 운동과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를 전환한다. 왜 얘가 갑자기 증가했지? A한테 밀려서 올라가 버렸죠. 그쵸? 맞고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덩달아서 가만히 있었던 애, 그 잠잠하게 있었던 애가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얘도 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불안한 상태로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다시 어떠고 싶어요? 내려오고 싶어 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포텐셜의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두부 알죠? 두부. 두부는 얼마나 소프트해, 그지? 근데 그 두부를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옛날에 무슨 호기심 천국이라는 과학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두부를 이렇게 쉰 두부지, 멀쩡한 거 갖고 하면 아까우니까 그 판을 들고 이러고 기중기 같은 걸 이렇게 타고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갔어. 거기서 이제 탁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두부가 깨질 뿐만 아니라 두부 밑에 뭐가 있었냐면 또 이제 폐차시키려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차 앞유리에 딱 맞았는데 차가 팍 찌그러졌어. 상상이가 두부에 맞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포텐셜, 이게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를 이제 그런 실험을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애가 뭘 떨어뜨리고 못 떨어뜨렸지 전에 한번? 벽돌인가 뭔가 이런 거 그 엄청난 위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부 떨어졌는데 차가 찌그러졌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정도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의 파워를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온도, 입자의 무질서한 운동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물질이 이루고 있는 입자의 무질서한 운동 상태를 우리가 온도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야. 무질서한 운동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고, 그거를 전달을 해서 그 안에, 온도계 안에 있는 알코올 같은 애들이 그 에너지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우리 눈에는 이거 온도가 높아 낮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는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 전달, 그죠? 그래서 열은 에너지의 이동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온도나 열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죠. 생활 속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명확한 의미에서의 온도라는 거는 어떤 입자가 얼마만큼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본다면, 열은 어떤 흐름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이동 형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일정한 거리에 걸쳐서 작용한 힘.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나올 텐데, E를 W로 놓고 나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작용한 힘, F에 관련된 일인가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요. A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일부가 E를 통해서 B에 전달되었으며, 그러면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본다. 아까 우리가 공 그림 봤었지? 거기에서 A의 포텐셜 에너지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이렇게 때려주면 B가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딱 정리가 되겠네요. 에너지는 뭐하고 뭐의 형태로? 열과 1의 형태로 우리가 전달한다. 그래서 E는 Q 플러스 W라는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또 보여주겠지만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전달을 한다. 여기 지금 다 용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그래서 용어부터 한번 해보자. 상태함수. 상태함수라는 거는 경로에 관계없이 나중에 헤스의 법칙 할 때 또 나올 건데, 경로가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로 가는데 어떤 경로가 되건 상관없이 시작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만 우리가 같다고 하면 그건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일 같은 경우는 경로함수죠. 상태함수가 아니에요. 경로가 중요해요. 어느 경로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달라지거든. 근데 상태함수를 해주면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계산이 좀 간략하게 돼요. 상태함수라는 건 내가 어느 과정으로 갔는 거 하나도 상관없어. 그냥 처음 시작해서 저기 끝나는 데까지 여기만 같으면 걔는 전부 다 상태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 관련된 함수들은 전부 다 우리가 상태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열이나 일은 거기 아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 지금 슬라이드 여기 앞에 두 페이지는 다 용어예요. 용어. 교재에도 나와 있는 용어. 그죠? 용어가 좀 익숙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어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언어로 들어갔는데 단어 모르면 아무리 내용 하려고 해도 자꾸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다고 생각하고 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관심 있는 거 이게 뭔 소리야? 개, 주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실 안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강의실 이 벽면이 전부가 뭐가 되냐면 경계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강의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 뭐 학생들이 있고 뭐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이런 활동들이 궁금하잖아. 우리 관심은 거기죠. 저 바깥에서 어느 강의실에 누가 있고 뭐 하고 보다는, 그죠?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으면 지구의 개가 궁금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개는 조정을 우리가 해서 한계를 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험실이다 그러면 플라스크 안이 개가 되는 거예요. 플라스크 바깥은 주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면이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다 주의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저 주의하고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관심은 우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이동한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그죠? 열이라는 거는 이 온도, 에너지 차이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다. 예,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한번 읽어보고 저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열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차이다. 그러면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기준이면서 저쪽에서 들어오면은 내가 열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바깥이 기준인데 내가 나 쪽으로 열을 받았어. 그럼 쟤는 뭐 한 거야? 뺏긴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얘를 다시 보면 발열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개로부터 나가는 거. 누가 주인공이야? 개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개, 우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내보내면 그걸 방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발열됐다.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될까? 주위는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것들은 열을 발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던 애들이 열을 방출하면서 다 안정한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야. 되게 솔직한 거야. 얘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잘 몰라요. 얘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잘 몰라.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변환이 돼. 그러면서 얘가 메테인에서 있었던 에너지보다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변환이 되면서 더 안정한 상태로 갔단 말이야. 그 안정한 상태로 변환되는 것만큼 열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열로 에너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Q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 플러스 Q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요거만큼 더해줘야 원래 메테인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래요? 여러분들이? 물론 뒷장에 있긴 하지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열 반응이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요 메테인이 연소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진다는 저거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테인하고 산소가 이만큼의 에너지에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얘보다 더 높게 그려줘야 될까? 낮게 그려줘야 될까? 낮게 그려줘야죠. 여기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에요. 그리고 요 차이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게 에너지, 열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려면, 여기가 되려면 요거에다가 플러스 요거만큼의 열을 해줘야지 이퀄 관계가 된다는 표현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주변으로 열을 방출했다는 거예요. 주위가 따뜻해지는 관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이 따뜻해지니까 나는 추워지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죠? 우리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상황이에요. 아예 그냥 내가 다른 물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안정한 물질로 가는 상황에서의 상황이야. 그래서 주변을 데폈지만 내 안에 플라스크 안에서 막 추워지고 뭐가 에너지가 막 더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기 밑에 흡열 반응이죠. 저 흡열 반응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위에서부터 열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흡수했어요. 그러면 주위는 어떻게 될까? 차가워지는 거야. 그게 냉찜질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안에 뭐 같은 거 섞어 놓은 다음에 뭐더라? 질산 암모늄인가 하고 물하고 따로 비닐에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기 직전에 이거를 퍽 터트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섞이면서 이게 막 그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돼. 그걸 근데 갖다 대는 거야. 발목 부상이나 이런데. 그러면 내 살이 차가워지면서 통증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 흡열 반응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NO가 만들어지려면 저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흡열 반응. 그러면 열을 흡수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걔는 어떻게 될까? 얘가 막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 열을 흡수하면서 얘는 NO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느라고 에너지를 쓴 거예요. 내가 열을 축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열을 방출하면서 내가 뭐가 손해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것만큼 방출하면서 다른 에너지 레벨의 물질로 변환이 된 거지. 그죠? 그 막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내가 친구 가르쳐주고 뭐 또는 내가 기부하고 뭐 사회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뭐 없어질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고 그러잖아.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더 많은 걸 얻어요.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많은 걸 얻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느끼는 그 안정성이 내가 더 뭘 얻었어요라는 느낌인 것 같아. 그죠?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흡열 반응도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쟤는 차가워져. 방출. 제가 따뜻해져. 자, 이제 정리하자. 이 반응은 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테인하고 산소가 있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있는 요 상태에서 열을 요 차이만큼 뭐 했어요? 방출했어. 열을 외부로 빠져준 거야. 그러니까 외부는 어떻게 될까? 주위가 훈훈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에너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만큼 방출해야지 나는 에너지가 요것밖에 없는데 얘 흉내내겠다고 이만큼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에너지를 축적만 하려고 그래도 열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 과잉되는 거야. 그지? 나중에 이제 사회연력학이라는 그런 학문도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사회연력학 이런 걸 공부하는데 연력학적인 현상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풀이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안정한 상태로 가면서 보다 안정한 에너지 레벨로 가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을 해줘야지 이게 열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얘는 또 거꾸로예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어. 받는 대신에 본인이 있었던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그 생성물로 만들어지면서 이 에너지를 주변에서 끌어다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에너지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에너지로 표현해야 돼. 자, 연력학. 좀 지루하긴 해. 여기가 막 이렇게 뭐 계산하고 이런 건 없잖아. 그지?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딴 거 하지 말고 에너지와 에너지 변화를 다른 분야 연력학이에요. 연력학. 물리학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 물리를 배우게 되면 연력학은 또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연력학만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학과도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그죠? 뭘 다뤄? 에너지하고 에너지 변화를 다루는 분야. 이게 연력학이야. 여기 부분은 이제 물리학 쪽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나왔던 거.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저건 엄청 큰 법칙이야. 우주라는 게 있는데 우주가 어떤 건지도 사실은 자세히 규명하기도 어려운데 그 우주의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엄청 센 법칙이죠. 그죠?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얘기.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내부 에너지 E라고 표현하고요. 그 개를 이루고 있는 여기 관심 없어. 여기 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입자의 뭐하고 뭐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 열과 1을 서로 주위와 주고 받음으로써 개의 내부 에너지가 변화된다. 아까 봤잖아 우리. 외부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외부로 방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 봤잖아. 그게 이제 엄청나게 여러 번 일어났겠죠. 그러한 관계, 에너지의 변환 관계를 이렇게 삼각형 표현으로 해서 델타라고 표현하는 거야. 저건 변환이잖아요. Q, 열, W, 1. 1하고 열의 합을 낸 게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여기서 부호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열이 개로 두로 오게 되면
Q는 플러스로 표현을 하게 되고 부호가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W 주위가 걔의 1을 해주면 나한테 1을 해준 거야. 주위에서부터 1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W는 또 플러스 값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제가 나한테 1을 해주거나 그러면 나는 양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거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부호로 나가겠죠. 그렇죠? 주위로 내가 일을 열을 줬다든지 일을 내가 해서 제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든지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막연하죠. 그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하면 딱 좋아. 문항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서 할 거예요.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그림상? 들어야 돼 요거는. 자, 주위에서부터 주위가 있고 개가 있어. 이제 에너지가 나갔어. 이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은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델타 E는 0보다 작다야. 외부로 내가 일이 나갔잖아. 아까 내가 받으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나가는 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줄 거야. 이제 부호를.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델타 E는 0보다 크다. 큰 플러스 값으로 표현하게 돼요. 자, 15.6kJ의 열이 개로 들어오게 되고 열이에요. 아까 델타 E는 어떤 관계라 그랬었지? Q 플러스 W 관계였었죠? 예, 그래서 15.6kJ의 열이 개로 들어오게 되고 1.4kg의 1이 가해진 들어왔어. 에너지도 받았어. 흡열 과정이다. 이렇게 친절한 말은 안 써줘요. 보통. 이런 관계에서의 델타 E를 구하여라. 그럼 델타 E 구하는 공식을 알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E는 Q 플러스 W. 간단한 공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플러스 15.6. 그 다음에 2를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1.4에서 전체의 델타 E는 17.0이 된다. 뭐 이건 뭐야? 산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냥 덧셈만 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얘는 방향까지 가지고 그냥 산수가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는 부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을 보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식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면 일단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가 플러스 값이야. 그러면 열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해줘서 받았어. 그러면 또 1.4를 플러스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걔가 얻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 좀 이제 잘 봐야 돼. 자, 피스톤의 면적을 이거 그림이 있지요? 교재에. 네. 피스톤의 면적을 A라고 하자. 요 P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 배웠는데 기압할 때 압력. 압력은 어떻게 나타내죠?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압력 그러면 하는 말.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주지만 면적이 좁아지게 되면은 얘가 압력이 되게 크게 작용이 하는 거고 내 똑같은 몸무게지만 스노우 슈즈가 이렇게 신어서 단위 면적을 넓혀버리면 대신에 압력이 적게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 그림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가 이 일정한 얼마만큼의 힘을 줬다가 요게 뭐냐면 높이의 변화예요. 얘가 지금 여기 있었던 애가 만약에 이만큼 갔다든지 또는 여기에 처음에 있었던 애가 이쪽으로 눌러줬다 라고 하면 압력이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이때 델타 H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델타 H가 뭐냐면 요 높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델타 H 요 부분은 단위 면적에 해당되는 요 A하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의 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잘 읽어보면 P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때 피스톤이 여기만큼 움직였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1이라는 거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F 곱하기 여기 거리가 델타 H, 높이가 거리가 되는 거야. 그 교재에 따라서는 여기를 S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냥 거리. 그러니까 이거 표현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H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대신에 이거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F 곱하기 델타 H는 해놓고 요 F라는 게 다시 변환하면 뭐가 돼? F는 P 곱하기 A가 되겠죠. 그죠? 압력이라는 거는 A분의 F니까 그렇게 식을 변환해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자 F 대신에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H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V라는 게 의미하는 건 또 뭐냐? 부피예요. 부피. 부피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요 안에 있는 요 부피 전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요 면적 곱하기 높이가 면적이잖아. 그죠? 요 면적에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높이를 해버리면 실린더 안에 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의 부피가 되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거를 이렇게 부피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최종 부피에서 초기 부피를 빼주는 게 이제 변화된 부피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면적 A 곱하기 높이의 곱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델타 V가 돼요. 그러면 자 1이라는 거는 다시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H인데 요거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 델타 V라는 게 A 곱하기 H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P 곱하기 델타 V로 바꿔도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지? 이거를 써야지 이해가. 여기 지금 어려운 개념이나 이해가야 될 내용은 없어요. 근데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노트 필기를 해야 되나 한번 보여줄게. 그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공부는 강의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 손이 부지런해야 되거든. 모든 게 다 손이 부지런해야 돼. 다시 가자.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처음부터 재생. 자,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피스톤 이건 아주 그냥 자주 나와. 물리에도 나오고 화학에도 나오고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딱 저 그림 보면 이거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 번 여러분들 나오고 괴롭힐 거니까 기왕에 한번 처음에 나왔을 때 알아두는 게 낫잖아요. 자, 압력이라는 건 뭐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다. 그래서 여기 공식 딱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얘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피스톤이 얼마만큼 높이 움직였는가를 보고 싶은 거야. 그 높이를 우리가 델타 H라고 표현한 거예요. 높이 변화량.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이거 그린 게 이게 의미가 요 피스톤 요거 있잖아요. 요 부피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그린 거야. 그 요 부피를 알고 싶은 거죠.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부피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전체 부피를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피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 근데 여기는 밑변이 있잖아요. 밑변이 뭐예요? A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A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 높이가 여기서는 델타 H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 그랬고 1이라는 거는 힘하고 거리의 곱인데 힘이라는 거는 F 곱하기 거리가 여기서는 델타 H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델타 H구나. 근데 F라는 거는 이 식을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까 F는 P A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써야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괄호하고 또 써놔야죠. 그럼 F가 P A구나. 근데 여기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보라는 거구나. 같은 거니까. 대입을 했더니 나온 식이 바로 이게 되는구나. 그럼 이 식에 뭐가 의미가 있을까? 아까 보니까 델타 V가 단위 면적하고 곱하기 높이였어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그러면 요거구나. 얘 대신에 이거를 델타 V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 A 곱하기 델타 H 대신에 V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 델타 V라는 값이 나왔어. 뭐랑 비슷하지? PV는 NRT 우리 했었죠. 압력 부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힘 계산해야 되고 면적 계산해야 되고 이런 막 잡다한 거 다 빼고 그냥 압력, 실험실 상황에서 이게 압력이 얼마고 이때 부피가 얼마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요. 이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P 델타 V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거야. 얘는 뭐냐고. 이거 왜 붙여야 되지? 여기에는 없는 부호를. 자, 여기 보면 기체가 또는 개가 팽창을 하게 되면 여기는 압력이 약하거나 내 개보다 그래서 즉 우리는 막 압력이 센데 저 바깥에는 압력이 약해. 그럼 내가 막 문 열면 막 확 앞으로 다 쏟아져 나가잖아. 사이다병 뚜껑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팽창을 하게 되면 요 주고 있는 압력이 있음에도 저쪽에도 압력이 있음에도 내가 압력이 더 세니까 팽창해서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거기에 반대해서 일을 하는 거죠. 반해서 내가 압력을 줬는데도 그거에 압력에 반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주위에 내가 주위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간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의 표현이. 외부 압력에 대해서 기체가 팽창할 때는 걔가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W는 음수값이 되고 오히려 압축이 돼가지고 델타 V가 작아질 경우에는 델타 V가 음의 값 또는 전체 W는 양의 값이 된다. 이거 왜 그러죠? 델타 V가 컸는데 압축을 했어. 델타 V가 반대로 된 거 줄어든 거지. 그죠? 델타 V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거. 원래 그 저 압력에서 아니 원래 부피에서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때 델타 V가 음의 값이 되면 음수 돼서 여기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외부의 압력이 15 atm으로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뭐가 음수냐고? 요게 부피가 이랬잖아. 팽창할 때 여기서 기체가 오히려 압축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내가 압축으로 팍 압력을 줘가지고 줄어들 거야. 그죠? 그러면 이때 델타 V 값이 음수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음수가 되면 앞에 미리 음수가 있었기 때문에 음수에서 전체 양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압력을 탁 줘서 부피가 줄어드는 그 운동은 그 일은 내가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해줬느냐 마이너스, 일을 받았느냐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야. 일했어 말로 할 수 없잖아. 그걸 부호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게 우리가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래. 그게 익숙해져야 돼. 기호가. 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15기압으로 일정하고 압력이 있긴 있어요. 그 15기압으로 압력이 일정하게 존재해.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팽창했대.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 압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팽창했어도 일 안 했다 그래. 근데 압력이 있는 뇌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팽창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 압력을 극복해 가면서 팽창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뭔가 힘들었단 말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외부의 압력이 없는 상태와 압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상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큰 차이예요. 지금 얘는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일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나왔던 공식, 두 번째 공식의 W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얼마라고 얘기했어? 15기압으로 외부 압력이 15 압력으로 버티고 있고요. 부피가 46에서 64로 팽창해서 델타 V 값을 나타내야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70에 해당되는 일을 외부에 해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표현 방법이라는 게 기체가 팽창하면서 주위에 일을 해주는 과정, 걔가 주위로 일을 해주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주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W는 음의 값이 된다. 외부에다 열을 전달해줬다 이 얘기예요. 자, 얘는 그냥 계산해 보세요. 그냥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엔탈피로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엔탈피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엔탈피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엔탈피와 열량계. 열량계 뭐 이거 초등학교 실험실에 가도 이거 봄배 열량계 같은 이런 열량계들 아마 구경해 봤을 거예요. 그죠? 간이 열량계라든지 봄 열량계. 그 열량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뭐 들어 있을까요? 열량계 안에 수은? 온도계 안에 수온이나 알코올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요 안에는 뭐 들어있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 들어있고 또 요 안에는 젖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보겠다는 건데 얼마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느냐 열량계 이게 그 커피컵 열량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형태의 간이 열량계예요.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열량계도 있는데 열량계 그림만 한번 보자. 이런 열량계도 있어요. 일정한 부피 상태로 만들어주고 요 통 안에 열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시로를 막 태운 다음에 시로에 의해서 이 안에 물이 가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가열돼서 변화되는 온도의 그 변화 차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시로가 얼마만큼 열을 방출하는지를 알고 싶지만 간접적으로 물이 얻은 열량 이퀄 시로가 방출한 열량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열량계들이 있는데 이제 열량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볼 거예요. 사실은 좀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생각 열심히 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잘 봐. 이제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하자? 약속 H로 표현하자. 그 H라고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무슨 에너지? E는 내부 에너지, 개의 내부 에너지 플러스 P 곱하기 V. 그죠? 압력과 부피하고의 곱을 에너지와 합하면 그게 엔탈피가 된다. 아직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네. 근데 그 E나 P나 V가 모두 뭐냐면 상태함수래요. 자, 다시 상태함수가 아까 뭐였지?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하고 시작하고 끝만 같으면 그 값은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경로에 무관한 함수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E나 P나 V는 E나 P나 V가 경로에 무관한 함수인데 그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엔탈피 델타 H는 상태 함수일까요? 경로 함수일까요? 또 상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상태 함수들끼리의 값이니까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래서 엔탈피조차도 상태 함수가 되는 거야. 같은 상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 엔탈피라는 거는 델타 H로 표현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변화량. 그러면 이 변화량이 무슨 변화량이냐? 생성물의 엔탈피와 반응물의 엔탈피의 차이. 생성물의 엔탈피하고 반응물의 엔탈피? 그 얘를 뭘로 들으면 좋을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메테인하고 산소 연소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에서 메테인하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차이를 빼주면 그게 엔탈피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아까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더라? 플러스로 표현했어. 플러스 Q. 기억나요? 안 나?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그랬었지 아까. 그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서 요것만큼 더해주면 원래 반응물하고 똑같아 하면서 요거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이퀄 관계가 돼 라고 표현했었죠. 그때는 우리가 플러스 Q라고 표현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 플러스 Q라고 표현 안 하고 요렇게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델타 H는 하고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줘요.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값은 똑같아. 절대값은 똑같은데 이제 Q냐 델타 H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져요. 그거 하나만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불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Q는 일반항 시간에 별로 사용 안 할 거예요. 요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보자. 열이 방출됐어요. 열이 외부로 방출됐어요. 이때 델타 H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외부로 방출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의 그 차이를 빼준 값이 델타 H다. 여기 보세요.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크면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크다? 그럼 이거 뭐 한 거지?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크다. 이 말이야, 이 말. 이게 생성물이야. 여기가 반응물이 엔탈피가 된다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 값이 델타 H가 플러스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값이 되면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이번에는 더 낮아.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생성물이 더 낮아. 이렇게 보면 돼. 그때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델타 H 값이 그러니까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델타 H 값은, 즉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준 요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돼. 그 음수가 돼. 됐어요? 부호 헷갈리면 안 돼. 정리. 델타 H가 0보다 작다. 무슨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다.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크다. 흡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간다. 오늘은 힘든 날이야. 비도 오고 막 그런데 이 내용도 힘들어. 일정한 압력이, 이거 실험실 상황이 보통 이렇게 만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뭐 일기압 상태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거 실험실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변환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의 일 외에 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압력은 일정하다 놓고선 압력과 부피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1이에요. 압력은 일정해. 누구만 관심 가지면 될까? 부피만 관심 가지면 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얘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BP라는 애는. 근데 우리가 아까 1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죠? 1W는 마이너스 P 델타 V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 P가 같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기압으로 고정을 시켜주겠다. 통제 변임. 자, 그 다음에 델타 E라는 거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죠? 에너지는 Q 플러스 W. 근데 아까 Q는 그냥 Q였는데 얘는 또 Q 하라고 아래 첨자 P.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압력이 일정할 때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저거는. 그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열 Q 플러스 W가 델타 E였는데 이때 나오는 거는 압력을 내가 조정을 했어요. 일정한 압력으로 줬을 때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Q 플러스 W인데 요거는 일정하다고 해서 QP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가 됐지? W가 뭘로 대신 얘기가 돼? W1은 마이너스 P 델타 V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W에다가 요 값을 대신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P 델타 V. 근데 이 식을 다시 조정을 했어. 뭐 중심으로? Q 중심으로. Q는 뭐예요? 열, 양. 그죠? 열이 얼만큼이냐.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식을 조정을 했더니 델타 E는 E 플러스 P 델타 V라는 식으로 다시 바뀌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델타 H는 또 이건 이제 새로운 얘기인데 델타 H라는 거는 아까 뭐였지? 엔탈피 변화량이었죠. 예,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량인데 그 엔탈피 변화량은 또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압력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PV의 변화량은 부피만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얘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요 N은 대신에 델타 P 델타 V가 돼야 되는 애인데 원래는 요거 풀어야 되니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V가 돼야 되는 애인데 요 P는 같은 애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P 델타 V라고만 표현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뭘로 대신 대입을 해도 되느냐? P 델타 V 값이 되는 거예요. 언제만? 압력이 일정할 때만.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랑 식이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는 아까 우리가 그 열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열이 지금 델타 H하고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엔탈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것만 알아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델타 H와 델타 Q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열하고 델타 H가. 작년에는 이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식만 차라리 해라 해서 식만 외웠었어. 안 그러면 헬스의 법칙만 했었어요.
그냥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갈수록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 비중으로 커가지고 이렇게 일반화학을 한 학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용을 못해.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때 이게 건너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을 좀 더 넣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하세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같은 데는 이런 걸 유도하라거나 하진 않아. 사실은 여기에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헬스의 법칙이에요. 헬스의 법칙은 그냥 대수적으로 계산만 해주면 돼. 정리만. 근데 그게 왜 되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나는 화학 공부를 더 해야 돼. 나는 이걸로 뭔가 좀 시험도 더 잘 봐야 돼. 뭐 하는 사람도 있으면 요 부분 빼먹지 말고 꼭 해야 돼. 그치? 저 나중에 간호학과도 그런 시험 대비할 만한 시험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이 중요하니까 강조를 했어요.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다. 그래서 델타 H하고 QP가 결국은 같다라고 요 식에서 유도가 된 거야.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놨으니까 의심 안 하고 델타 H 구하고 싶으면 그냥 Q 알면 돼. 열만 알면 돼. 자, 따라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부피 변화에 의한 1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얘는 같다. 얘기하면 엔탈피 변화는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란 것 같다. 이거만 빨간 박스 하이라이팅 전부 다 이거 이게 중요한 말이야. 델타 H를 겁도 없이 그동안에 Q 열만 가지고 우리가 막 함부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네. 그 되는 게 이쪽 페이지예요. 이러고 했단 말이야. 델타 H는 상태함수라고 했는데 Q도 상태함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거야?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델타 H는 그대로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변화량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해졌어. 자, 그래서 엔탈피 한번 봅시다. 메테인을 일정한 압력하에서 연소시켰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한다. 델타 H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890kJ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1몰이라고 했으니까 몰당이에요. 자, 하나 더. 0.5몰 연소시킬 때는 얼마가 될까? 절반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몰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될까?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야. 그 열량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다 실험하지 않고도 이게 계산적으로만 이 열량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열량을 얻으려면 내가 메테인을 얼마나 연소해야 되는지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메테인을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이렇다고 했을 때 메테인 5.8g만 연소시켰다. 그러면 얼마의 열이 나오겠느냐? 자,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1몰 연소시켜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5.8g 연소시키면 얼마의 몰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작전부터 세우자. 제가 5.8g이 몇 몰인 줄 알아야 되죠? 오늘하고 수고했어. 저쪽으로. 네. 지나가면 카메라 지나가잖아. 자, 5.8g 일정한 5.8g을 뭘로 먼저 바꿔야 돼? 그렇지, 몰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메테인이 1몰이 몰질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1몰의 몰질량 12 더하기 4에서 16. 그런데 얘는 5.8g.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몰인지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연소시키면 돼. 듣지?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0.36몰이 나왔어요. 내가 1몰 연소시키면 890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0.3몰 연소시켰으니까 320k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말이 너무 기니까 마이너스 320kJ.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만큼 연소시키면 이만큼의 열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네네네네. 뭐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것만큼의 열이 방출된다는 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 다 자료 거기 있는데 여기 교재에 있는데 됐어요?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열량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오자마자 우리가 한 게? 머릿속이 하얗지, 그치? 그래도 조금 하나만 생각해봐. 응? 무슨 단어들이 막 나왔었지, 그쵸? 그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가서 다시 한번 그 용어 정리를 다시 봐야 돼. 그리고 한 게 또 뭐 있을까? 에너지 델타 E는 Q 플러스 W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엔탈피 델타 H가
어떻게 나오는 값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했었고 그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델타 H에 관련된 1시간 반이 넘도록 한 얘기인데 그거 딸랑 그 두 가지야. 이제 하나 더 들어가. 열량계. 열용량이라는 게 뭐죠? 열량계. 화학 반응의 관점에서 열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에서 열 용량, 얘는 용량이 크네, 얘는 적네,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느냐야.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가 안 되는데 물만 상태 변화하면 안 되죠. 상태 변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상태 변화 없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거는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99도에서 100도로 올리느냐 50도에서 51도로 올리냐에 또 다 틀려.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물질의 온도가 4도에서 5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어. 고온도지 아무 때서나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열용량 다시 가서 온도를 올리는데 이때는 온도 범위가 1도씨 이상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온도를 얼만큼 올리는데 내가 흡수한 열량이 얼만큼 되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열용량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온도를 2, 3도 올리고 5, 6도 올리고 그때 물이 뭐 100g도 되고 200g도 되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약속했어요. 1몰. 그러니까 상태 변화 없이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열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몰 열용량을 생각하는 거야. 그죠?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몰 열용량과 비열의 차이점. 몰 열용량은 몰이라고 앞에 나와 있죠. 비열은 그람, 1g. 그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거의 전반적인 개념은 이제 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비열, 얘는 비열이 큰 애네. 얘는 비열이 작은 애네. 비열이 무쇠속 같은 경우 비열이 크다 보는 거잖아. 1도 올리려고 되게 힘들어지잖아. 냄비 같은 거는 금방금방 가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 물질들의 비열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네요. 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비열이 크다는 거야. 1도 올리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는 거꾸로 1도 내려가도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그쵸? 네. 자, 일정 압력 열량 계법이라고 해서 25도씨에서 HCl 50ml랑 그 다음에 1몰의 NaOH 50ml를 혼합해서 온도를 측정했더니 31.9도씨가 되었다. 자, 일단 줄거리만 보자. 이거 무슨 반응한 거죠? HCl하고 NaOH가 반응한 거예요. 이거 무슨 반응한 거죠? 중화 반응한 거예요. 그죠? 중화 반응했는데 온도가 25도에서 31.9도로 온도가 상승했어. 중화하는데 뭐가 나왔어? 중화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중화열이 돼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중화 반응하는 거는 개가 되는 거고, 그 중화 반응을 통해서 열을 외부로 줘서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니까 물 입장에서는 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열을 받은 거죠. 그렇죠? 개가 열을 준 거고. 그러면 얘는 무슨 반응한 거야? 발열 반응한 거야? 흡열 반응한 거야? 발열 반응한 거예요. 열을 방출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 거죠. 이때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제 이렇게 되고, 델타 H의 변화를 계산해 보자. 방출된 에너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열이 얼만큼 방출하느냐, 그게 알고 싶어. 그런데 이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물이 얼만큼 온도가 올라가느냐를 측정한 거지. 산염기 중화 반응 알고 싶은데 나는 물에 올라간 온도를 본 거야. 중화열에 의해서 올라간 거. 이건 무슨 개념을 내가 먼저 전제한 거죠? 얘가 방출한 열량은 얘가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만 측정하면 되냐면 방출된 얘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얘가 흡수한 에너지를 계산하면 돼. 그게 왜 쉬우냐? 실험실에서 측정 다 하거든. 할 수 있거든. 물의 질량 내가 정하면 되죠. 비열은 데이터 값에 있는 거죠. 온도 변화는 온도계 꽂고 측정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해지는 거야. 얘의 에너지 방출된 거는 나는 거꾸로 이게 같다는 전자에서 용액이 흡수한 열량만 계산하고 싶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에. 여기서는 SMT라고 했잖아.
근데 S 대신에 다른 교재에서는 C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CMT니까 시멘트 공식이라고 하면 금방 외워져. 그지? 시멘트 공식. 그러면 이 시멘트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흡수한 열량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S는 물질마다 다 틀려. 내가 C라고 표현한 거. 요건 물질마다 다 틀려. 그러니까 요건 데이터를 줘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했는지 뭐 알코올을 가지고 했는지 사이오마탄소를 갖고 했는지 그거는 찾아서 요 값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마침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4.18이 된 거야. 상수처럼 줘. 4.18 곱하기 용액의 질량이 얼마래요? 50ml 50ml야. 100ml죠? 그럼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여기서 여기 차이를 빼주면 얘가 흡수한 열량이 이거다. 고로 얘가 방출한 열량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소모된 H 플러스 이온의 몰수는 이게 지금 50ml고 1몰짜리야. 그 안에 몇 몰 들어있느냐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ml를 이 100ml로 나누면 그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몰이 지금 반응할 때 2.9 곱하기 10의 3승 줄에 해당되는 열이 방출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1몰의 H 플러스 이온이 방출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지금 2.9 곱하기 10의 3승을 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몰당 H 플러스 이온이 방출하는 열량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5.8 곱하기 10의 4승 줄 퍼몰. 따라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는 요 델타 H 변화량은 마이너스 58kJ 퍼몰이 된다. 요 한 줄거리를 요거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야 돼. 풀 수 있어야 돼. 내가 근데 이건 당연해. 요 내용이 뭐 쉬운 건 아니야. 내용이 엄청 어려워서 쉬운 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처음 접해봐서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노출 빈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 그럼 뭐야 이게 그 말이었어? 이거 간단하잖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리피트 할 거야. 안 했다 치고 안 했다 치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해봐. 먼저. 다 그죠? 네. 그래도 어떤 거? 그건 몰농도죠. M이라는 게 요거 뭐예요? 대문자 M이 몰농도잖아. 그죠? 몰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래 리터. 근데 뭐의 리터야?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러니까 이거 용액이에요. 뭐 HCl 용액이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1몰 그러니까 몰만큼 있다는 얘기. 1리터에 1몰만큼 있다는 얘기야. 또 질문.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얘가 델타 H가 얼마냐는 거야. 압력 일정하게 줬을 때 뭐 1기압 하에서겠죠. 했을 때 이 엔탈피 변화량이 얼마냐는 걸 알고 싶은데 몰당 이만큼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야. 몰당. 그죠? 그럼 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출하는 엔탈피도 계산을 해야 돼. 엔탈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엔탈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방출된 에너지는 용액의 흡수한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보자 그랬죠? 그러면 용액의 흡수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러면 비열은 상수 주는 값. 질량이 어디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잖아. 부피잖아. 그죠? 근데 요거 반응하면 물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100ml 자체가 그램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10의 제곱이 된 거죠. 100g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제곱. 질량 됐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 온도 변화량은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올라간 변화량을 계산해서 나왔던 값이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아니 2.9 곱하기 10의 3승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열이 발생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몰당이잖아. 몰당.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다음에 얘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지금 1리터에 1몰이 녹아 있으면은 1몰이 되는데 얘는 지금 1리터가 아니고 얼마예요? 100밖에 안 돼. 100ml. 그러니까 1리터에 1몰인데 100ml일 때 해당되는 애는 지금 몇 몰이 되겠느냐?
라고 해서 계산을 해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00ml가 가지고 있는 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만큼 갖고 있는 거야. 얘를 50ml만큼의 수소이온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100이 아니네요. 50. 참 50. 요거 50ml만 있는 거야. 그 안에는 몇 몰이 있느냐 했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만 있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수소 아니 H 플러스 이온 50ml 1몰을 이렇게 반응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열이 방출하는가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요게 지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잖아요. 그죠? 걔를 뭘로 바꿔야 돼? 1몰로 바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일 때 방출한 열량이 2 곱하기 2.9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나는 1몰일 때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요걸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1몰당 5.8 곱하기 10의 4승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 스트롬프 아까 했던 거 이거 보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자. 이제 직접. 교재 있긴 해요. 보지 말고 25도씨 1몰에 BaNO3 이게 질산 발음 용액 1리터를 25도씨 똑같은 온도로 놓고 1몰에 황산 소듐 용액 1리터와 혼합했더니 이러한 침전이 만들어지고 고체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온도가 올라갔다. 28도로 증가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 열량계가 흡수하는 열은 무시하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 열량계 자체가 또 흡수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방출한 열량을 이 물이 다 흡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사실은 열량계 자체가 가지고 열을 흡수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걸 무시하고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방출한 열량은 고로 다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용액의 비열은 4.18이고 밀도는 1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엔탈피를 계산해 보자. 자,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질문해야 돼. 예, 요거까지 하고 맞춰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들 이거 질량이 필요하다는 고서는 부피만 얘기를 해줬네. 그랬더니 우리가 밀도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죠?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질량이 나오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안에 있었던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고 구경권 이온이 뭔지 기억나요? 이거 침전 만드는 동안에 얘 침전하는 동안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서 얘는 구경권 이온. 그 다음에 요거는 침전하는 애, 참여하는 애만 뽑아서 썼기 때문에 요건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반응하면서 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황산 바륨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들은 구경권 이온으로 있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열, 황산 바륨 만들면서 뭐 이 식을 딱히 그렇게 막 필요했던 건 아니야. 근데 황산 바륨 만들면서 발생한 열이 얼마지? 이걸 물어봤어요. 그 말은 용액에 흡수한 열이 얼마지? 라고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용액에 흡수한 열 플러스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열량계가 흡수한 열. 왜냐면 열량계 자체가 흡수하거든. 에너지가. 컵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커피 뜨거운 거 갖다 대면은 컵 따뜻해지잖아. 그 컵이 열 흡수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거든. 똑같게 놓으려면 거기다 열량계가 흡수한 열까지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거 무시하자라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용액에 흡수한 열, 비열, 질량, 온도 변화. 비열이 4.18이라고 가르쳐 줬고요. 질량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 2리터를 질량으로 환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도를 곱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0g 곱하기 온도 변화해서 이것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왔다. 아까 계산하는 데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왜 그랬는지는 배경은 필요해 하면서 이거 공식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죠? 델타 H는 QP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는 저렇게 계산한 이 열량이 전체 얘가 얼마큼 흡수했느냐 이 열이 내가 곧 델타 H라고 놔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는. 델타 H 이퀄 Q, P. 그래서 마이너스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없었는데 얘는 갑자기 마이너스 생겨버렸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델타 H를 방출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는 방향이야. 내가 어디로 갔는지. 여기 지금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리고 외부로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위만 여러분들 줄로 놔둬도 되고 킬로줄로 환산을 해도 돼. 저렇게.
그리고 요거는 일정 부피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얘 통에다가 반응시켰을 때 이 통의 부피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통의 부피는 변화 안 되죠. 그죠?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아까는 뭐가 같았지?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부피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델타 H는 Q랑 같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과학자들이. 그리고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피가 일정한 때 얘 안 움직여. 딱 요 공간 안에서 저게 열이 나올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1시간 쉬었다가, 그죠? 예, 다음 시간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압력까지 했어.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열량계 측정 과정. 자, 여기까지 할게요.